박성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사촌들이 큰아버지, 큰어머니 묘에 때를 입히면서 비석도 세우고 산소에 둘레석으로 깔끔하게 정돈한 걸 봤습니다. 매년 청명과 한식이 있는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 묘를 이장하거나 때를 입히면서 비석을 세우거나 산소에 둘레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주 필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이 이제 음력으로 2월이고 곧 3월이 돌아옵니다. 네, 음력 3월이면 청명한식이 돌아오는데 이 청명한식이 올 때는 조상님 성묘도 하고 또 산소 손도 보고 뭐 때도 입히고 또 때로는 뭐 참 이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봄에 조상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조상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은 단지 내 잣대, 내 욕심, 내 효심, 내 잣대로만 조상님을 함부로 모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조상님 입장에서 산소를 모시고 조상님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갖추고 조상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봐야지 내 잣대, 내 욕심, 내 잣대로만 판단해서 조상님을 함부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참 산소를 함부로 손대거나 이렇게 함부로 이장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릴 건데 자, 들어보십시오. 봄이 되면 그 때가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때를 입히는 집이 있죠. 때를 이렇게 흙도 이렇게 북돋고 이렇게 때를 예쁘게 잘 입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봄에 그동안 무너진 겨울에 이제 얼었다 풀렸다 하면 이 때가 막 죽기도 하고 흙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물이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흙을 잘 보완해서 때를 아름답게 입혀드리는 건 날짜 관계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즉 조상님 이불을 한 채 잘해서 덮어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들지 않고 또 물에 씻겨나가지도 않게 조상님을 위해서 이불 한 채 잘 만들어서 덮어드리는 것과 같다. 이건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님 산소에 갔더니 지난 겨울에 이렇게 막 때가 훼손되고 흙이 좀 무너지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매년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3년마다 이렇게 때를 심을 수도 없고 또 5년마다 때를 입히는 게 귀찮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동물이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얼었다 풀리면서 때가 자꾸 죽고 이렇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손보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싼 돌을 사다가 이렇게 둘레석을 만듭니다. 둘레석이 뭔지 아시나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동그맣게 돌로 감싸는 것도 둘레석이고 사각형으로 딱 관처럼 짜가지고 이렇게 산소 테두리를 만드는 걸 우리가 둘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로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 흙을 채우고 때를 위에만 입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쉽게 안 무너지거든요. 이게 뭐 5년 10년 가도 손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조상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편리 위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못난 짓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조상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그 둘레석이 보통 무게가 1톤에서 2톤 정도 갑니다. 얇게 해도 1톤이고 조금만 두껍게 이렇게 좀 품위 있게 하면 2톤, 3톤 갑니다. 그러면 이 둘레석을 그 봉분을 감싸게 되면 이 돌이 땅을 누름으로써 돌 무게만큼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물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누르게 되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수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글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봉분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산소 봉분은 나중에 세월이 3년, 5년 흐르면 물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상님을 물단지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어리석게도 우리 국민들이 깨우치지 못해서 조상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둘레석을 만들어서 물이 들게 하고 바람이 들게 하고 조상님을 괴롭힌다. 그래서 둘레석을 하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는 집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둘레석을 한 분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때로 다시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둘레석 하는 업자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은 좀 서운하겠지만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둘레석이 무조건 나쁘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왕릉 아시죠? 왕릉. 세종 왕릉이든 있잖아요. 임금님들. 응? 이 왕릉은 둘레석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왕릉은 왜 괜찮을까요? 응? 면적이 넓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왕릉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둘레석을 하더라도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임금님 왕릉은 어때요? 아주 넓지요. 그러니까 넓게 둘레석을 하기 때문에 이 봉분 안은 불과 2, 3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소 왕릉은 10m, 20m가 돼요. 그러니까 둘레석이 넓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봉분을 덮는 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왕릉처럼 조상을 모신다면 둘레석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럼 왜 물이 들어가는지 그 원리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혹시 약수터 가본 분 많이 계시죠? 약수터에 가면은 흙 속에서 물이 납니까? 바위 밑에서 물이 납니까? 바위 밑에서 물 나죠? 그리고 높은 산인데도 바위 밑에서는 물이 나죠? 그럼 우리가 상식 논리로는 높은 산에서는 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 근데 365일 높은 산인데도 물이 나오잖아요. 가물어도.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높은 산에 흙바닥에서는 물 나오는 법이 없어요. 큰 바위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그 원리가 뭐냐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큰 바위가 지기를 누르게 되면 삼투압 작용해서 물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큰 바위 밑에서 물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적으로 금생수, 우리가 바위나 돌은 금에 해당하고 물은 금생수, 금이 물을 생한다는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산소 둘레석을 하게 되면 그 무게만큼 물을 끌어당기는 작용을 해서 산소를 물통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상님을 괴롭히는 꼴이 된다. 우리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산소를 옮기는 거 물어보셨죠. 화장을
이장을 이장을 하는 경우를 물어보셨는데 이 청명한식이라든가 봄에 좋은 날을 잡아서 이장을 하게 될 경우에 좋은 명당 자리, 더 좋은 자리, 최소 5배 이상, 10배 이상 명당 자리가 있을 때는 옮겨 모셔도 좋습니다. 근데 단지 편리 위주로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조상님을 막 파헤쳐가지고 화장을 한다든가 파헤쳐가지고 이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 잣대로 함부로 행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계속 죽고 봉분이 무너지고 습이 차고 우리가 풍수 몰라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풍수를 모셔다가 감정을 의뢰한 다음 좋은 자리를 찾아서 옮겨 모시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봉분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습기가 차고 자기가 봐도 안 좋은 거 알면서 이걸 계속 미루는 건 또 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이건 빨리 이 전문가를 모셔다가 감정을 한 다음 화장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옮겨 모시는 게 옳은지를 판단한 다음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